네, 이번에는 유전자 문제를 봅시다.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용어들이나 이런 걸 잘 숙지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AA다.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AA라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를 보자. 이게 보면은 네,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보면 요거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염색체는 어떻게 생긴? 염색체는 그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염색체는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요런 형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 두 개를 똑같은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형인데 요거와 요거를 각각을 상동 염색체라 그럽니다. 상동 염색체. 그 요놈은 하나가 아빠한테서 온 거고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두 개에서 온 거, 모개에서 온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상이 동일한 염색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안에 있는 요거 두 개, 요거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요 두 개는요, 염색 분체예요. 이 염색 분체는 요놈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S기에서 합성을 하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고요. 합성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동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놈은 염색 분체입니다. 두 개가. 이 말은 뭐냐면 요 놈과 요 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 있는 걸 여기 기억도 A입니다. A. 만약에 옆에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리고 이 유전자형이 라지 A에 스몰 a라고 했기 때문에요. 똑같은 걸 그리면 이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개 쌍동이라고 하면 모양 같지 않지 보이지만 그렇게 되고 얘는 A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니은이라고 보시는 요 놈은 이제 여기 동그란 놈이 히스톤 단백질인데 이 히스톤 단백질 8개가 모여 있어요. 이렇게 8개가 모여 가지고요. 실패처럼 요 그 유전자를 갖다 이렇게 유전자가 여기 이 실패에다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요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요.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솜 안에 이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 정보들이 있는데 이 유전자 정보 하나하나는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당이 있고요. 그 옆에 하나가 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염기가 있습니다. 뭐 AGCT 같은 이런 염기들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GCT 네 가지 종류의 염을 가지고 이렇게 상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대립유전자 A가 아니고요. 이건 라지 A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대립유전자는 여기 왔고요.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이놈은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니은 뉴클레오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당인산염기. 아까 이거 그랬었죠? 당인산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스몰 a라고 볼 수도 있는,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라지 A입니다. 얘는 같은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사람의 정상세포 A를 채취해서 핵형 분석하는 거다. 핵형이라는 거는 핵의 모양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분석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쌍동 염색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쌍이 같은 게 두 개 이렇게 보여요. 약간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럼 이쪽은 한쪽은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한쪽은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염색체. 그래서 쌍동 염색체 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있냐면 이렇게 쌍으로 몇 개 있냐면 총 23개 상이 있어요. 사람은 이 23개 상인데 한 쌍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돼서
모두 4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핵쌍으로 분석하면 이게 EN이라고 합니다. N. EN. 이 N이 이제 23개고요. 여기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EN. 그래서 우리 체세포는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서 절반 받고 아빠한테는 절반, 상동염색체 절반 아빠에서 받고 절반 엄마한테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EN으로 세포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기억은 니은이 복제되어 만들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색분체하고 상동염색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 2개는 염색분체예요. 그래서 요놈 하나가 있다가 여기 합성이 이렇게 돼서 똑같은 게 하나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염색분체고요. 기억하고 니은 상동염색체죠. 상동염색체는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 왔어요. 그래서 기억은 니은이 복제되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복제되어 만드는 건 염색 분체예요. 얘가 복제해서 얘는 하나는 엄마한테서 아빠한테 그냥 2개 똑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핵형 분석으로 이 사람의 ABOC 혈액형을 핵형을 분석을 하면요 이런 모양을 알 수 있지 안에 유전자의 형은 몰라요. ABOC 혈액형이라는 거는요 요 유전 정보 어딘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에 있는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혈액형은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관찰된 상염색체의 염색체 수는 44개다. 상염색체가 있고요. 성염색체가 있어요. 성염색체.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요 놈이 성을 결정하고 여기 마지막 상동염색체 한 쌍이 그 생물의 그 사람의 그 이게 남자나 여자를 결정합니다. XX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죠. X하고 이거 완전 요거 좀 작게 돼 있는 Y 염색체가 있는데 요거가 들어가면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사람은요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상염색 그래서 이거를 성염색체라고 그러고요. 그 외 나머지를 다 상염색체라고 그래요. 상염색체. 그래서 상염색체는 보면은 21, 22상까지 있죠. 그리고 23번째 생이죠. 22가 있고 여기가 각 2개니까요. 44개가 되겠죠. 그래서 상염색체 염색체 수는 44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D것이 되겠죠.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염색체는 이름 그대로 염색이 되는 물체예요. 염색이 되는 물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떤 염색약을 이렇게 세포에 넣었더니 어떤 보통은 이제 그게 안 나타나는데 특정 어떤 세포는 보니까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서 이런 형태 나오는 게 나오더라. 이게 이제 그러면서 염색체라는 게 나왔죠. 그 염색체 사람들이 그거를 염색체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 염색체가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G1에서 그로스1,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G2, 그 다음에 M, 분열기. 이런 세포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G1기에는 분열되고 나서 처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포는 보통 대부분 요 G1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S기가 오면요. 이게 S가 신터시스라는 영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합성을 해요. 여기서 이제 염색 분체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데 분열을 하기 전에 염색 분체를 하나 더 만드는 단계가 이 여기가 염색 분체를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S기입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그 염색체는 나오진 않아요. 다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는 이제 G2기에서 다시 이제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하고요. 이 분열한 준비가 끝나는 그래서 이제 분열기가 딱 되면은 아까와 같은 요런 형태의 염색체가 이때 나와요. 모양이. 안 맞아? 네,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어떤 세포의 염색체 일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예요. 한쪽은 이제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한쪽은 아빠한테서 받은 거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게 하나가 A라고 하면 라지 A라고 하면 엄마한테는 스몰 A 받았을 때 이런 걸 이제 서로 유전자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A하고 스몰 A는요 이렇게 우성 열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우성이고 스몰 A는 열성인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지 A하고 스몰 A가 있고요. 라지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서
라지 A하고 라지 B를 받았고요. 엄마한테서 스몰 A하고 라지 B를 받은 요게 하나의 상동 염색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어떤 유전적인 형질을 모양을 발휘합니다. 뭐 사람의 뭐 피부색이라든가 뭐 키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유전적인 형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받는, 근데 이런 식으로 받는 유전자의 모양에 따라 아빠하고 엄마한테서 받은 것들 절반을 받게 되고요. 그게 이제 형태에 나타낸 걸 이렇게 유전자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A의 대립 유전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A하고 스몰 a를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A의 대립 유전자는 스몰 a다. 맞죠? 그 다음에 기역관 이온은 부계목을. 자, 기역관 이온은 요거는 염색 분체예요. 이 염색 분체는 그 상동 염색체와는 다르네. 그렇죠? 상동 염색체는 요 놈은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지만 염색 분체는 순전히 그냥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역관이는 무게목요로 각각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하고 상동 염색 분체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지금 물어보죠. 염색 분체와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르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동 염색체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고, 염색 분체는 똑같은 게 하나 그냥 복제가 된 거예요. 자, 기억관 이유는 감수 1분열식. 자, 우리가 감수 1분열 할 때는요, 그 체세포 분열하고 그 생식세포 분열이 있죠.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체가 분리가 되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 분열한다는 건 상동 염색체가 분열한다는 건데 기역관 이하는 서로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인데, 감수 1분열, 이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돼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에서는 체세포 분열은 기본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염색체 그 유전자 관련 문제가 어려운 거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제 꿔놓고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추측을 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이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인데, 보면은 세포가 가하다 3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때 이제 모든 염색체를 다 나타낸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와 다는 각각 이거는 어떤 개체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 2개의 세포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3개는 전부 다 같은 개체가 아니라 개체가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건 아니고요. 2개의 개체니까요. 그리고 A와 B의 선 염색체는 암컷이 XX고 수컷이 XY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잘 보면은 얘는 지금 염색 분체가 없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상동 염색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아마 이 자체는 아마 생식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생식세포. 왜냐하면은 상동 염색체가 없으니까요.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가 이쪽을 보면요, 얘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이고요, 얘가 이렇게 상동이죠. 그래서 얘는 상동이니까 이제 이게 상동 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데 이게 상동이기 때문에요, 2n 이퀄 4가 되는 거죠. 상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얘는 상동 염색체가 없죠. 상동 염색체가 없으려면요, 생식세포의 분열 과정에 있다고 봐야 돼요, 가하보다는. 그래서 2n 이퀄 4니까 얘는 B가 2n 이퀄 4라 했기 때문에 다가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 다는 B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가와 나는 그러면 둘 다 A여야 되는데요. 얘도 A고 A여야 되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 긴 게 있고 여기 짧은 거 있고 아주 긴 거 있고 작은 게 있고 요놈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 2개는 보면은 요거 대비해서 얘는 염색 분체가 하나인데 얘는 염색 분체 하나 더 생겨 있죠. 그죠? 2개고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요놈이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요놈하고 요놈이 모양이 다르죠. 지금 성염색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는 X고 하나는 Y입니다. 같은 A라는 개체에서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두 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스쿼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예를 들면 얘가 X면요,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세포 분열에서는 우리가 생세포 분열에서는 이 상동엽새가 서로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상동엽새는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 상동엽새가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염색 분체도 분리가 된 상태고요. 상동엽새가 분리될 때 한쪽에는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Y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Y만 들어간 거, X가 들어간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개는 원래 제석부에서는 XY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X하고 Y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수컷이 많습니다. 그래서 A는 수컷이고요. 성염색체의 수는 나가 가의 2배다. 염색체의 수는 염색체 수는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죠. 이게 지금 물론 그 염색체의 DNA 양은 얘가 2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염색체의 수는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예요. 그래서 이건 2배가 아닙니다. 좀 애매한데 나중에 이제 좀 문제를 풀게 되면 DNA 상대량하고 DNA의 상대량이라는 개념을 좀 뒤에 배울 텐데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거는 보통 이거를 염색 분체의 개수라고 보시죠. 염색 분체의 개수로 생각하고 풀면 돼요. 자, 여기는 좀 다르긴 한데, 그다음에 생식세포 한 개당 상염색제 수는 가와 다 같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다 모든 염색제를 나타낸 거라 했기 때문에 얘는 생식세포가 하나 있으면은 상염색체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염색체 수는.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상염색체는 사실은 여기는 2개인 거죠. 여기는 다는 2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생생세포가 여기가 생생세포니까요. 상염색체 수는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2개와 3개 다르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답은 기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상피세포를 자외선을 좀 암세포를 형성하고 암세포를 배양한 과정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세포는 이렇게 놓고 나서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계속 성장을 하면 분열을 하다가 보면 세포끼리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분열 멈춰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내가 옆에 세포하고 딱 부딪히는 건다 싶으면은 분열 멈추거든요. 이렇게 분열 멈춰요. 근데 암세포는 이걸 분열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암세포는 분열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분열을 계속하는 것들을 암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분열 멈추고요. 자외선을 쬐어서 암세포를 만든 놈은 분열을 멈추지 않고 여러 층으로 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세포는 한 층만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암세포 같은 거는 여러 층으로 분열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봅시다. 세포 기억은 주변 세포와 접촉하면 세포 분열을 멈춘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세포들은 주변 세포와 접촉을 하게 되면 분열을 멈춰요. 더 이상 분열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분열을 멈추는 기제가 있습니다. 근데 미연의 세포는 지금 보면 자외선을 쬐어가지고 암세포가 된 거죠. 이런 암세포들은 세포 주기 조절 능력이 없으며 계속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주기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포들은 주기가 이렇게 옆에 있는 세포가 부딪히면은 분열을 멈추는데 얘는 부딪혀도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가해 세포 한 개를 새로운 배치 옮겨. 가해 세포는 여기죠. 요 가해 세포 한 개를 새로운 배치로 옮겨 배양하면 지원기와 지투기를 거치지 않고 한 층으로만 분열한다. 한 층으로까지 분열하는 건 맞지만 지원하고 지투기를 거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의 분열 주기는요. 처음에 지원기 그로스, G는 그로스예요. 그다음에 S기 신타시스 그러니까 합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염색 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G2기 분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M 분열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건데 지원 G2기를 거치지 않으면 분열을 할 수 없는 게 지원하고 S기를 거쳐야지 여기 S를 통해서 염색 분체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열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네, 다음 문제를 봅시다. 가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동안에 세포 한 개당 DNA 양을 얘기합니다. 자,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면요. DNA 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염색 분체의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염색 분체의 개수 또는 양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 분체가 DNA의 그 양을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염색 분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간은 보면은 이제 세포 분열의 이제 경로에 따라서 DNA 양이 있는데 처음에 세포가 딱 분열되고 나서는 지원기죠. 지원기에는 염색 분체가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이면서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열이 되려면 우선 염색 분체가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그 세포가 분열된다는 거는요,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복제한 다음에 이 놈을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이 놈을 이렇게 떼내는 것, 그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기에서 이 염색 분체를 하나 만듭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까지는 염색체를 이렇게 모양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만큼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S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S기에서 염색 분체의 양이 다 만들어지면은 이제 하나가 이렇게 복제가 됐으니까요. 2배가 되는 거죠. DNA 양이 2배가 돼요. 그리고 2배가 되면 이제 G2기에서 분열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분열까지 요 단계까지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딱 되고 나면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분열기에서 보면 전중 후말에서 한 우기 정도 되면요. 다시 염색 분체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이때가 이제 그 다시 염색 분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되니까요. 요건 이제 다시 이제 지원기가 되겠죠. 여기는 M기는 여기 이제 걸쳐 있습니다. M기는 여기 걸쳐 여기서 M기 여기 걸쳐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보면은 체세포 분열에서 요거는 세포 분열의 중기 과정이에요. 중기 과정. 그래서 이 염색체들이 이런 식의 일렬로 쭉 섭니다. 일렬로 서서 여기 방추사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여기 연결하는 요놈에다가 연결돼 있다가 요놈이 나중에 되면 이쪽을 하나씩 여기 염색 분체가 하나씩 분리돼 가지고 이쪽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그 분리가 세포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하게 되는 중기입니다. 중간에 정렬한다 그래서 중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I 단계는 요거죠. G1이고요. I는 S 단계죠. 그래서 인이 사라진다. S 단계에서는 인이 사라지려면요, 이게 핵막의 인이 사라지려면은 어느 단계냐면 분열이 시작할 때 단계 사라져요. 그래서 분열 전이죠. 얘는 이제 그 염색 분체의 크기만큼을 합성해내는 그 복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복제가 여기서 S에서 이루어지니까 인이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가 관찰되는 시기는 2에 있다. 네, 2에 보면 분열기가 있죠. 얘는 이제 세포 분열 중간에 있는 중기 과정이니까요. 2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나가 이거죠.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는 1이다. 자, 염색체 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4개. 염색 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이거는 2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 답은 니은이 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린 간은 어떤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는 그 체세포에 배양한 세포당 DNA 양을 측정해서 양에 따른 세포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DNA 양을 측정한 건 총 1000개다. 1000개고요. 자, 문제를 보면 우선 간은 보면 여기가 M 분열기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뺑 돌아가니까요. 여기가 G1입니다. G1.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S겠죠. 그 다음 여기는 G2기죠. 그리고 M 이렇게 됩니다. 세포의 분열 주기에서 대부분의 시기는 사실 지원에 있어요. 지원에서 이제 세포 분열되고 나서 세포 본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일 충분히 하다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길어요. 이 시기가 가장 길고 S 시기는 사실은 그렇게 길진 않겠죠. 네. 그다음에 G2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가 가장 길다는 거 하나. 대부분은 지원기입니다. 그리고 S기에 하고 그다음 G2기는 순서는 제가 순서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G2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세포당 DNA 양이 이 두 개인 것의 세포 개수가 400개고요.
뭐 3개, 뭐 여기 중간에 뭐 2점 얼마 있다가 4개인 경우가 300개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세포를 관찰했더니 그 중에 한 400개는 DNA 양이 2고요. 한 300개는 4고요. 나머지는 그 중간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세포량이 제일 많은 게 이 I 과정이요. 지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세포는 지원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포가 이제 여기 이 세포 안에 DNA 양이 이 2에서 2배가 됐잖아요. 이 2배가 되는 거는 사실은 S기를 거친 G2기입니다. G2기하고 M기하고 합쳐진 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G2 플러스 M기가 될 거고요. 여기는 요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요 과정은 이제 DNA 양이 좀 증가하잖아요. 합성을 하는 과정이 S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악해 놓고 이제 해봅시다. 구간 1, 구간 1은 기억 시기의 세포가 있다. 구간 1은 기억은 뭐죠? 여기 지원이라고 했죠. 여기 지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니은 시기, 니은 시기는 보면 S기죠. 합성을 하는 거고요. 합성은 요 시기에 있는 거죠. 세포수는 400개, 수는 400개가 아니고 지원이 400개니까요. 아니죠. 그다음에 디귿 시기에 디귿 시기는 G2기죠. G2는 방추사. 방추사는요.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나옵니다. 세포 분열. 그래서 M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G2기에는 방주사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뭐 세포 분열의 과정을 갖다가 저기 아마 그 기본서 같은 데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거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뭐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해석, 여기 있는 요 그래프 해석에 이제 문제가 있죠. 해석을 요 1000개 중에서 세포당 DNA 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동물에서는 분열 중인 세포죠. 분열 중인 세포의 가나 여기는 이 가를 보면요. 가거나 둘 다 중기인데 여기 가는요. 생식세포의 중기, 분열 중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왜 이게 생식세포냐고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 상동연색체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요거를 이가연색체라 그러는데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가연색체라 그러는데 상동연색체가 원래 2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요 방주사가 여기 간 다음에 요 상동연색체가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상에서 이렇게 뒤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상동연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동연색체가 분리되는 것을 감수 일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일분열이 되면은 우리가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하죠. 왜냐하면은 원래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가 있던 것이 엄마, 아빠 각각을 나눠져 버리니까요. 이게 이제 상이 2배 되는 것이 1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n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체세포 분열의 중기 과정이에요. 이때는 보면 염색 분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죠. 나중에 염색 분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고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열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문제를 봅시다. 가는 이가 염색, 아까 여기 이걸 제가 이가 염색체라 그랬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이 붙어버리는 이걸 이가 염색체라 그러는데요. 관찰되는 감수 2분열, 감수 1분열이라고 했죠? 네.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관찰되는 게 이가 염색체라고 그러는데요. 상동 염색체가 붙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염색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게 이가 염색체인데 이 이가 염색체 이렇게 있는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감수 1분율이에요. 그 다음에 가의 핵상은 2n 이꼴 4다. 분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n인 거죠. 그래서 2n 이꼴 4. 그 다음에 나의 핵상은 n 이꼴 4다. 둘 다 2n이죠. 얘도 2n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리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보면 요놈과 요놈이 상동이고 요놈과 상동 연습체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2n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분열 결과. 그러니까 n이냐 2n이냐는 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상동염색체로 존재하면 2n이고요. 상동염색체가 없으면 n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분열 결과 생성된 딸 세포들은 모세포와 유전적으로 모통이다. 이건 체세포 분열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놈 모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열된 딸 세포들은요 똑같겠죠. 모세포하고 네, 동일합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건 똑같이 이제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D가. 네, 지금까지 푸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유전자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이 정도 문제들은 이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 푸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유전자 어려운 부분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